1300개 장기요양 기관이 선택한 기관, 신뢰할 수 있는 기관, 창업 경영 지원 1등 기업 국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손전박사입니다. 오늘은 장기형 서비스 모니터링 매뉴얼 한번 저도 지금 한번 훑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 같이 한번 훑어보고 이 부분 그 바뀐 부분도 한번 좀 살펴보고 그다음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장기형 서비스 모니터링 매뉴얼입니다. 이쪽 보시면 자 23년에 모니터링 지표 해설 그리고 가산 유형별 지표 나오는데 이제 여러분들 아시죠? 이 모니터링 매뉴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배치 가산, 인력 배치 가산이나 아니면 맞춤형 프로그램이나 추가적으로 공단에서 이제 가산을 받아서 하는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모니터링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지금 돌고 있죠. 돌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좀 명확한 매뉴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지표 해설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표 구성은 장기요양 급여 가산 지급 기준과 관련 있는 내용을 필수 지표로 구성하고 그리고 서비스 제공 수준을 확인한 내용을 선별 지표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 보시면 필수 지표라고 하는 부분은 가산 지급과 관련 있는 내용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해석해드리면 돈을 줬던 거를 뺏을 수도 있는 기준을 가산 지급 기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서비스 제공 수준을 확인하는 내용은 우리가 이제 평가처럼 점수를 서비스의 질이나 이런 부분들을 판단해서 점수를 주는 그런 항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표 영역을 보시면 인력 배치에 대한 가산이 있고 그 다음에 맞춤형 서비스 제공 가산이 있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 등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가산 등이 있는데요. 인력 배치 같은 경우에는 인력 추가 배치가 있고 간호사 배치가 있고 야간 직원 배치 가산이 있습니다. 주야간부 제외하고 그래서 이렇게 공통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표로 해서 나눠놨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공통적인 내용들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산 지표 현황은 점수 지표별로 해서 필수 문항, 선별 문항 이렇게 인력 배치는 5개씩 그 다음에 인력 배치 가산 같은 경우에 주요간보는 4문항, 7문항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맞춤형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6문항, 2문항, 방문요양 같은 경우는 5문항, 4문항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질적인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점검 척도는 우수, 보통, 미흡으로 되어 있고 선별 지표는 우수, 보통, 보완으로 적용돼서 이렇게 미흡이 되는 경우 문제가 되는 실제 이제 그 환수나 이런 부분들로 갈 수 있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될 수 있다는 내용들이 많이 밑에 보시면 나올 겁니다. 자, 2023년 그 가산 유형별 지표를 살펴보면 한번 읽고만 넘어가겠습니다. 필수에 의무 인력 추가 배치, 추가 인력 배치 기준을 준수하는가, 의무 배치 현황과 인력 추가 배치 현황, 그 다음에 간호사 배치 현황, 야간 직원 배치 현황을 필수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사자 같은 경우에는 직종에 알맞은 업무를 수행해야 하고요. 가산 적용 인력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는 이 배치부터는 선별 지표로 들어가서 적정 서비스를 제공하나 우리 기관이 적정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그 다음에 만족도는 어떠한지 이런 내용들이 선별 지표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가 그 진단을 해서 우리 기관이 지금 우리가 하는 그 영상을 보시고 직접 자가 진단을 하고 현장 모니터링 그 하시는 분들이 나와서 공단에서 나온다 했을 때 그때와 그 결과가 일치해야 합니다. 이 부분도 선별 지표로 들어가 있습니다. 인력 추가 배치 가산 중에서 이제 주간보호 같은 경우에는 나머지는 거의 다 비슷한데 여기에 이동 서비스 제공을 위한 안전 대책을 맞이하는가 그리고 생활 환경을 쾌적하게 안전하게 유지하는가라는 이런 그 특색이 있는 주간보호센터의 특색이 있는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고요. 그 외의 것들은 일반적인 그 시설의 기준과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죠. 그리고 만족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실질적인 지표 같은 경우에 세부적으로 또 들어가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맞춤형 서비스 제공 가산 같은 경우에는 시설, 단기 보호, 주야간 보호 다 같이 들어가는 기준인데요.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관들은 가산을 받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기관들을 대상으로 해서 나오는 항목이고 프로그램 제공 기준이 필수고 그래서 제공 횟수나 시간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 기준도 중요하고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하고 기관별로 프로그램 운영은 또 되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격증 관련해서도 필수 사항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에 따라서 외부 강사가 프로그램 자격증서 소지하고 프로그램 제공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서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게 되겠죠.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가산 같은 경우에는 의무 인력 추가 배치 기준을 준수하는지, 그리고 팀장급 요양보호사가 있다면 팀장급 요양보호사는 자격 기준을 충족하는지, 사회복지사 등 팀장도 있고 뭐 그렇다 보니까 등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회복지사는 직종에 알맞은 업무를 수행하는지, 이렇게 굉장히 이제 고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까다롭게, 조금 더 까다롭게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방문 누락 수급자를 주기적으로 방문하는가라고 하는 그 내용으로 조금 말의 모호함을 좀 많이 없애줬죠. 그래서 좀 매뉴얼이 어느 정도 이런 그 제목만 봐도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 외 선별 지표를 보시면 사회복지사는 방문 상담을 충분한 시간 동안 했는가, 안 했다 했을 때에도 이건 선별로 서비스의 질에 대한 문제로 이렇게 그 구분을 해놨죠. 그리고 업무 수행 일지를 잘 작성하였는가, 이 부분도 선별로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만족도는 위에 그 주간보호나 시설과 마찬가지로 선별 지표에 들어가 있고, 자가 진단 모니터링 결과 일치하는가 선별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설 급여 단기보호 기간부터 인력 추가 배치 가산 한번 조야간 보호까지 진행을 해볼게요. 영상을 올려드릴 때는 이걸 그 나눠서 인력 추가 배치 가산을 나눠서 하기보다는 그냥 통으로 올려드려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이제 시간이 만약 길어진다면 시설 따로 주야간 따로 지표를 나눠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있으시면 다 보셔도 되고요. 자, 인력 추가 배치 가산 시설 급여 단기 보호 기간 대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모니터링 실시 월의 전전월, 그러니까 만약에 이번이 3월이면 4월이면 3월, 2월의 근무 현황 점검표, 이게 이제 가장 기준이 되는 표인데요. 여러분들 그 2023년도에도 마찬가지로 근태 관리가 우리 그 직원들이 제대로 출근했는지 이의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어서 누가 의무요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고 몇 명이, 그리고 몇 명이 가산되었는지 여부를 체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먼저 보고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근무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모니터링까지 확인을 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다라고, 가장 핵심이다라고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점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필수 점수가 43점입니다. 이게 굉장한 점수죠. 필수 같은 경우에는 하나라도 놓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모니터링을 받으셔야 됩니다. 1번은 의무 인력 및 추가 인력 배치 기준을 준수하는가, 이 여부가 나오는데, 의무 인력 배치 현황이라고 되어 있는 이 지금 19점짜리 지금 점수가 나오잖아요. 예, 그리고 인력 추가 배치 현황 8점, 간호사 배치 현황 8점, 야간 직원 배치 현황 8점, 이렇게 해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 기준은 뭐냐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 24조에서 이쪽에 대한 고시, 장기요양 급여비용 산정비용에 대한 고시에 이미 의무 인력에 대한 배치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제 고시 5장에 따른 인력 배치에 대한 준수 여부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을 간단하게만 조금 설명을 드리면, 여기서 인력 배치 기준 준수 여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법령을 뭐 나중에 살펴보셔도 되지만 그냥 설명으로 좀 말씀드리면, 몇 명을 배치해야 하는가, 몇 명을 배치해야 하는가라는 게 첫 번째예요. 인력 배치 기준이라는 건 몇 명을 배치를 해야 하는가, 그게 이제 기관의 정원에 따라서 달라지죠. 그래서 필수적으로 몇 명을 배치해야 하는가라는 걸 먼저 첫 번째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그 해당 인력은 적절하게 근무하였는가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게 뭐냐면 그 인력들은 기준 근무 시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준 근무 시간.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준수 여부는 두 가지: 몇 명이 근무했는지, 그다음에 적절하게 시간을 근무했는지. 기준 근무 시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캘린더를 켜시고 캘린더에서 검정 날짜 곱하기 8시간 하면 나오죠. 4월달이 20일인가요? 4월달이 총 20일이라고 하면 검정 날짜가 20일 곱하기 8시간 160시간이 기준 근무 시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몇 명이라고 하는 부분, 한 명당은 160시간을 채워줘야 되는 겁니다. 요양보호사가 5명이 필요하다 그러면 5명 곱하기 160시간의 기준 근무 시간이 채워져야지만 이게 인정이 되시는 거예요.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장기요양 급여 제공 기준, 급여 비용 산정 방법에 따른 고시 뭐 몇 조 나중에 다 읽어 보시고요. 이거에 따라 점검을 하는데 그 내용이 밑에 나옵니다. 그래서 직종 종사자 근무 신고 내용과 근무를 언제 하겠다고 신고를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가감산 현황에서 근무 신고를 하셨죠? 예, 이미 이번 달에 근무한 거는 다음 달에, 전달에 근무한 거는 이번 달에. 그래서 전전월 봤을 때 4월 달에 이제 확인을 하게 되면 3월, 2월에 대한 근무 신고를 이미 청구를 다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달에 대한 근무 신고 내용과 실제 근무 인원이 일치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밑에서 얘기를 하겠죠. 그리고 직종별 근무 내용과 실제로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바로 19점에서 빵점으로 떨어집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안 돼 있으면 하나라도 잘못돼 있으면 그냥 0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인력 추가 배치 같은 경우에는 추가 배치를 했다고 청구를 어떻게 해요? 우리가 가감상 결정 현황에서 이미 청구를 다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청구한 내용과 신고한 내용과 실제로 배치한 내용이 같아야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간호사 배치 가산 그리고 야간 배치 가산만 하고 따로 추가 배치를 안 했다 그러면 점수는 5점이 되고요. 그에 따라서 뭐 전혀 일치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제 0점이 나오는 겁니다. 간호사 배치 현황 같은 경우에는 간호조무사, 간호사를 둘 다 쓸 수 있는 부분인데요. 대신에 이제 간호조무사 대신에 간호사를 배치하게 되면 그때 가산이 나옵니다. 그때 이제 배치를 한다면 8점, 가산을 받지 않으면 5점. 배치를 했는데 거짓말로 했다. 그러면 0점입니다. 그러니까 거짓말로 하시는 거 다 걸리게 돼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야간 배치 같은 경우에는 주야간 종사자 근무 신고 내용, 우리가 가감센터에서 신고한 내용과 실제 근무 인원이 일치하시면 되고요. 야간 직원 배치 가산을 적용받지 않는 경우, 뭐 되게 드문데요. 이런 경우는 5점. 근데 실제로 근무한 것과 다르다. 그럼 빵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빵빵빵 나오면 이미 점수는 끝났다 보시면 되는 거예요. 점수가 몇 점이에요? 43점이니까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끝났다. 그래서 보시면 어떻게 확인을 하느냐. 가산 결정 현황은 이미 공단이 가지고 있죠. 예, 우리가 신고를 했기 때문에 그 내용과 종사자 근무 신고 현황 이거와 그다음에 근무 편성표. 근무 편성표는 누가 만들어요? 우리가 만들죠. 예, 시스템으로 만들 수도 있고 우리가 만들죠. 그래서 근무 편성표. 여기서 근무표라 편성표라고 하는 부분은 확정된 근무 편성표입니다. 그러니까 근무 신고 현황과 근무 편성표가 맞아야 돼요. 일치되셔야 돼요. 예. 이 기본적인 작업들도 안 하셨던 분들은 빨리빨리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뭘 봐요? 근무 일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일을 하면 그에 따라서 어떤 행동을 하게 돼 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근무 일지는 단순한 업무 일지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급여적용 기록지와 같이 정식 본인 사인이 들어가 있는 업무 일지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애매한 분들이 있죠. 예를 들어 시설장이라든지 필수적으로 들어가지만 사무국장이라든지 사무원이라든지 뭐 일지가 원래 없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업무 일지를 따로 만들어서 써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왜냐면 여기에 근무 일지라고 그냥 포괄적으로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왜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이 사람이 근무하였다는 내용은 물론 뭐 CCTV로 확인할 수도 있고 실제로 출근했는지 여부를 다 확인할 수도 있겠지만 서류로 확인하는 게 가장 쉽거든요. 예, 이걸 평가하시는 분들, 모니터링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서류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게 시간이 지나면 우리도 기억이 안 납니다. 일지를 안 써놓으면. 그렇기 때문에 조금 귀찮다 하더라도 각 직원들이 단 한 명도 우리가 일을 한 직원이라면 본인이 어떤 이름으로 됐든 근무 일지는 쓰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야간 점검 일지, 야간에 점검을 했다면 야간 점검 일지 어차피 평가에도 들어가잖아요. 이거 쓰셔야 되고 고용계약서, 근로계약서를 보고 임금대장을 같이 보는 이유가 뭐냐? 자, 대표님 입장에서는 직원이 일을 안 했는데 돈이 나가겠어요? 예, 물론 뭐 거짓말로 돌릴 수도 있겠지만 그 이제 가짜로 사람을 고용했는가 여부를 확인하는 아주 중요한 지표인 거예요. 그래서 고용계약서하고 임금대장을 비교해서 종사자가 언제 근무했다라고 우리가 청구를 했잖아요. 그 청구 내용과 실제 근무 현황 일치 여부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한 다음에 불명확하거나 근무표와 다르게 근무하는 종사자가 있는 경우에 사유를 확인해서 그러니까 그냥 하진 않아요. 왜 이렇게 된 거냐? 이거 왜 일지가 없냐? 왜 다르냐? 처음에 주기로 한 거랑 왜 다르냐? 이렇게 해서 종사자 면담이나 이런 방법을 해서 실제 고용 여부를 확인하고 정말 근무했는지 여부를 적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주의 원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질적으로 우리 대표님이 혼자서 속이려고 노력을 하더라도 직원이 거짓말을 잘 안 한단 말이에요. 책임질 소지가 있기 때문에 요즘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 해당 직원이 거짓말을 안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만약에 문제 있는 기관이라면. 그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알잖아요. 다른 직원들이. 예, 그렇죠? 예, 그런 부분들이 알기 때문에 확인을 해보면 다 나옵니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미흡을 받으면 어떻게 되냐? 가산 지급 기준 미준수에 해당합니다. 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한 명이 문제가 돼서 한 명 인력 배치 추가를 잘못되어 있어서 한 사람이 잘못된 부분이라 하더라도 하나라도 미흡을 적용받으면 위에 있는 점검 기준 중에 43점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라도 적용을 받으면 가산 지급 기준 미준수에 해당한다. 우리가 지금 가산받은 금액이 750이었다. 그러면 1원도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다 뺏긴다는 얘기죠. 이해하셨죠? 이런 부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급여비용이 이미 청구한 경우에 자진신고 대상이며 그러니까 신고하라고 하겠죠. 청구하지 않았다면 직종별로 근무
시간을 청구한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가요. 내가 돈 받았던 거니까. 우리 기관이 지금 신고를 잘못해가지고 돈을 어쨌든 돌려줘야 되는 거니까. 근데 월급은 이미 나갔어요. 이미 직원들에 대한 월급은 다 나갔어요. 근데 돌려줘야 되는 거니까 이해가 가요. 근데 밑에 어떻게 나와요? 향후 현지 확인 심사 또는 현지 조사 등 과정에서 미흡에 대한 내용이 확인되면 그때 해당에 대한 조치를 따라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모니터링의 목적이 뭐다? 현지 조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해 드리는 거예요. 네. 그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뭐 여기서 3개월을 문제 있는데 우리 기관이 3개월 동안 이 사람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데 1년이라고 문제가 없겠냐.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간단해요. 모니터링은 속임이 없게끔 아마 이거 대표님 다 아실 거예요. 뭐가 문제고. 근데 심지어 모를 수도 있습니다. 예, 어떤 거에서 모를 수 있냐면 이런 걸 말씀드릴게요. 실제로 청구를 할 때 이 선생님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를 했다고 했어요. 근데 그 귀찮아가지고 그 겨우 10분 모자란 거 막 채우고 이게 귀찮아 그런 경우 있거든요. 그리고 금액이 확 달라지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으면 한번 걸리면 크게 터진다. 네, 이렇게 조금 생각을 하시고 근태 관리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된다. 이 43점짜리 1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번 종사자는 직종에 알맞은 업무를 수행하는가? 이 부분 넘어갈게요. 종사자가 그냥 단순하게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냥 일을 하고 말면 되는 게 아니고 직종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이게 몇 점? 12점입니다. 자, 간호조무사는 간호조무사의 일, 간호사는 간호사,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의 일, 요양보호사 이렇게 각각 직종에 맞는 업무를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업무를 수행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12점 나옵니다. 그래서 점검 기준에 종사자가 직종과 관련한 업무를 전담한다라고 하면 이 부분은 점수가 안 나오는 항목이다라고 좀 살펴보시면 되겠는데요. 이때 이제 시군구에 어떻게 신고가 되어 있는가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직종으로 신고가 되어 있는가. 종종 그런 경우 있죠. 맨 처음에는 간호사로 들어왔는데 실력이 좋아가지고 뭐 어떤 다른 뭐 선임 사회복지를 하게끔 뭐 총괄을 보게끔 총괄 사회복지사를 주기로 했어요. 뭐 그런 상황이라 그런 상황에서는 이제 실력이 좋은 분일수록 이런 신고 현황이 바뀔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다 맞춰서 확인을 하고요. 그다음에 자격증 당연히 들어가 있어야 되고 업무 분장표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업무 분장표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요양원 조직 규정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업무 분장표에 어떤 업무가 한다라고 되어 있으면 어떤 업무를 한다라고 하면 그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것이고요. 이게 이제 기관에 일이 많다 보니 이것저것 도움을 뭐 협조를 구할 수는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전담해서 뭔가를 하는 거는 해당 직종에서 하게끔 업무 분장표를 짜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직을 하고 여기서 또 나오죠. 여기서도 업무 기록지를 보면 무슨 일을 그 해당 사람이 무슨 일을 했는지 알 수 있잖아요. 간호사는 간호일지를 작성하실 거고요. 물리치료사는 물리치료 기록지를 쓰든 아니면 급여적용 기록지를 쓰든 하실 테고요. 요양보 선생님도 급여적용 기록지 쓰시겠죠. 그러니까 일지를 보면 이 사람이 실제 어떤 일을 해왔는지를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고 그래서 이 종사자 면담이 되게 중요해요. 종사자들이 책임 아까도 말씀드렸죠. 거짓말을 잘 못합니다. 우리 기관에서 실제 일어난 일 그대로 얘기하기 때문에 이거는 생활 습관에서 잡지 않으시면 점수가 나오기가 어려운 내용인 거죠. 그래서 모니터링 실시월에 전전월하고 모니터링 실시 당일 해가지고 확인을 하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다른 업무 수행이 가능한 경우 조리원이나 위생원이나 사무원 관리원이 뭐 연차나 이런 거에 의해서 관리인의 이런 부재가 있을 경우에 어쩔 수 없이 전담이 아니라 일부 수행한 경우에는 우수로 판단을 해요. 다른 직원들이 여기서 다른 직원이라는 건 요양보호사일 경우가 많이 있으시죠. 그리고 가해 직종 이런 직종이 업무 부조가 필요한 경우 보조만 하는 경우는 인정하겠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세부적으로 파고들면 정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바닥 이게 이제 무조건 그렇다라고 보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종사자는 직종에 알맞은 업무를 수행하는가가 모니터링뿐만 아니라 현지조사에서도 전반적으로 걸쳐서 있는 뿌리 깊은 관행인데 되게 생각을 할 때 요양보호사다 예를 들어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조리원의 업무를 했다 만약에 그러면 그만큼 어르신을 서비스하는 어르신을 도와드리는 업무는 미흡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예, 그렇게 되면 그만큼 시간을 적게 쓰는 거고 적게 쓰는 만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청구를 잘못한 게 돼버리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가산도 안 나오고 이제 이런 환수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좀 명확하게 좀 써주신 것 같은데 일부 업무 수행이 가능한 경우 이게 되게 모호한 얘기예요. 이런 얘기가 근데
기저에는 어쨌든 웬만하면 다른 사람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쪽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미 소규모 기관을 운영하고 계신 기관들 입장에서는 이게 진짜 필요해요. 그러니까 조리원이 없을 때 한 명밖에 없는데 그때 다른 분들이 도와주셔야지 되는 상황일 수밖에 없잖아요. 소규모 기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참 이게 어려워요. 이 내용을 맞추기가. 예. 그래서 이 글이 되게 중요한 내용이다. 판단 적도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대규모 기관일수록 아무래도 각 직종에 따라서 한 명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이 있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예, 그런 경우에는 어느 정도 해결이 좀 가능하다. 예,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종사자 면담할 때 각각 직종별 1명을 면담하기 때문에, 그리고 층별로 요양보호사 선생님들 다 면담을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안 나올 리가 없어요. 단 한 명이라도 그 거짓말을 못하게 된다면, 만약에 진짜 잘못하고 계신다면, 그럼 어차피 다 걸리게 돼 있습니다. 점검 쉬워요. 점검하기 쉬워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애초에 잘하자, 이런 개념이 되게 필요한 항목이다. 이 12점이라는 건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몇 가지 좀 세부적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조리원의 업무는 뭘까요? 조리원의 업무. 조리원의 업무 같은 경우에는, 조리원은 음식을 하는 것만 조리원의 업무일까요? 사실은 설거지도 조리원의 업무죠. 정리하는 것도 조리원의 업무지 않습니까? 식당을. 조리원의 업무는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위생원의 업무는 뭡니까? 위생원. 예, 위생원의 업무는 원래 이제 위생원이 없어도 되는 그 기준이 있죠. 그 인원수가, 이 인원수가 해당 인력이 꼭 있어야 되는 요양원인데도 불구하고 위생원이 부재해도 되는 경우가 뭐예요? 빨래를 전량 위탁하는 경우 위생원 없어도 되죠. 예. 그 내용을 바탕으로 했을 때 위생원의 주 업무는 빨래예요. 그렇죠? 예, 빨래. 근데 이제 위생원이 이 위생이란 말이 있기 때문에 청소를 주 업무로 했을 때에도 주 업무를 하지 않았다라고 보는 그런 현실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생원의 주 업무는 빨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린넨 교환, 빨래 이런 여러 가지 관리라고 해야겠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사무원 같은 경우에는 엄밀히 따지면 사무보조원입니다. 그래서 사무원은 사무를 도와주는 사람이죠. 근데 보통 요양원에서는 회계 위주로 좀 많이 굴러가는 편이고 사무보조로 들어가는 편이라서 보조원이기 때문에 조금 더 넓어요. 범위가 조금 할 수 있는 범위가 넓긴 한데, 어쨌든 사무원도 거의 한 명만 배치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이제 관리인 배치, 그러니까 인력 배치가 꼭 필요한 경우엔, 그리고 관리인 같은 경우에는, 관리인은 일지를 작성 잘 하시는 분이 많지가 않아서, 근데 관리인은 진짜 만능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는 시설 관리부터 해서 해야 되는 관리 업무들이 꽤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저것 도와드릴 수는 있지만 실질적인 어르신들에 대한 도움, 위생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르신을 부축을 해서 든다든지 이런 거, 그러니까 부축까지 괜찮습니다. 직원이니까. 근데 진짜 요양보호사의 핵심 업무들을 이렇게 여기 있는 다른 인력들이 도와준다든지, 이렇게 서로 본인의 업무 내에서 좀 일을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강조를 하고 싶어요. 이런 습관을 들이지 않으시면, 그러니까 내가 이런 얘기를 자꾸 하냐면, 대표님 입장에서는 이 월급을 주고 사람을 고용하고 있는데 어차피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시키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려운 얘기예요. 좀 도와줄 수도 있지 그런 거 가지고 그러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엄연한 업무 분장이 있고 직종에 따른 업무를 해야 하며, 그리고 그 부분이 직원들이 다 알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면담으로 점수를 보니 그렇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거를 제대로 습관을 들이지 못하신다면, 업무에 따라 못한다면 자진신고 대상이고, 청구하지 않았다면 직종에 맞는 업무를 선택한 전담한 종사를 제외한 종사자를 기준으로 청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 한 명이 잘못했으면 한 명이 제외되고, 그리고 가산된 거 다 날아간다, 이 한 명 때문에. 그리고 그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현지 조사 위험이 높아진다. 금액이 한두 푼입니까? 월급이 다 나갔는데 이미.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요즘에는 가짜로 사람을 올려놓고 신고를 해놓고, 그런 기관들은 많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걸리는 기관들은 많지 않아요. 예전에 정말 많았죠. 근데 그런 기관들보다는 내가 습관을 잘못해서 대표님께서 명령을 내리기에 너무 인력이 적어서 어쩔 수 없이 일을 해야 되는 소규모 기관이라든지, 아니면 그냥 생각 자체를 업무 분장 그냥 무시하고 막 시켜대. 막 시켜. 이런 생각 때문에 문제가 습관성으로 이렇게 한번 걸리는 기간이 다시 걸린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걸리지 않나, 이렇게 좀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그 저희 이제 뭐 파트너스 기관들 우리 멤버 기관들한테는 당연히 이 부분들을 설명을 드리고 안내를 해드리지만 실제로 그렇게 말씀드리고 나서 그럴 때가 있어요. 이거 해결을 해달라고. 이렇게 상황이 이렇게 해결을 어떻게 합니까? 중간에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나서 어떻게 하라고 설명을 다 드리고 실질적으로 근태 관리를 계속해서 잘 하시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제대로 안 하고 나서 나중에 1년 뒤에 2년 뒤에 이거를 바꾼다? 글쎄요.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 굉장히 똑똑하신 분들이니까 끝까지 지금 듣고 있겠죠. 아마 이 영상에서 지금 여기까지 보신 분들이라면 굉장히 똑똑하신 분들일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아마 얻어가는 게 있을 것이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가산 적용 인력을 지속적으로 배치하는 건 점수 10점이죠. 앞에 있는 43점짜리가 가장 크고 10점짜리 여기까지 오면 10점 그렇게 크지 않은 점수예요. 근데 지속적인 인력 배치는 선별 점수죠. 보시면 선별 점수. 선별 점수여서 이거는 이제 서비스의 질에 대한 것인데 서비스 수준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가산 적용 인력을 계속해서 배치를 하면 직원들도 일이 좀 수월하고 어르신의 서비스 질도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직전 6개월 기간에 이런 배치 가산을 충족을 한다 그러면 10점, 7점, 3점 이렇게 해서 우수 보통 보완으로 나오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 우리가 따로 고민할 게 뭐가 있어요? 없죠. 그냥 잘 가산을 뽑으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어차피 어르신들이 늘어남에 있어서 처음 초기 창업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요양원이 채워짐에 있어서 그때마다 가산 인력을 고민하면서 사람을 뽑을 거 아니에요. 기본 인력 플러스 가산까지 해서 그때 잘 뽑아도 힘든다. 계속 따라가면서 6개월 그러니까 처음부터 가산을 웬만하면 쓰시라고 말씀드리니까 그래서 가산 봐서 뽑아두시면 되고요. 그에 따라서 뭐 근무표랑표 근무 일지를 볼 때 아까 필수 인력 배치 필수 서류들을 볼 때 같이 보는 거예요. 그냥 같이 보고서 지속 여부를 전산으로 확인을 해서 점수를 매깁니다. 별로 어려울 건 없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밑에 보시면 아까 필수 배치랑 다른 점이 뭐예요? 따로 현지 조사에 대한 협박이 없죠. 협박이라고 봐야죠. 현지 조사가 뭐 어떻다, 신고가 어떻다 이런 얘기가 없죠. 선별 지표는 이 모니터링에 대한 점수 지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요양보호사의 근무 형태, 근무 시간이 적절한가라고 하는 점수가 선별 지표로 10점이 들어가 있는데 요양보호사가 소득자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가 그래서 1일 8시간 근무를 하는가 그 다음에 1일 3교대로 형태로 근무하는가를 아까 이미 그 근무표나 이런 것들을 볼 때 같이 봅니다. 그래서 모든 종사자가 1일 8시간 이상 근무를 하고 또는 1일 3교대 근무를 하는지 여부를 이런 것들이 이제 되고요. 만약에 1일 8시간 그 다음에 1일 3교대 2교대 근무와 교길자들이 혼자 하면은 7점 그 다음에 요양보호사가 우수 이외의 형태로 근무를 한다. 이게 이제 그럴 때는 3점이 나오는데요. 모든 종사자가 1일 8시간 근무를 한다라고 하는 것만 일단 읽어보면 모든 종사자가 1일 8시간 근무를 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냐면 그 8시간 근무만 하는 그 근무가 되려면 인력이 충분히 많이 있어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양보호사 관련해서도 가산을 굉장히 풀로 받아야지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적정 규모 이상의 요양원이 아니라면 이 부분 쉽지 않은 얘기다. 이렇게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뭐 주주야비비로 했을 때 야간을 8시간으로 배치하면 급여가 너무 깊어져요. 지금 그것까지 만약에 하게 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깊어지니까 여러 번 다른 영상에서 많이 올렸으니까 이건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8시간을 모든 종사자가 한다는 거는 정말 체계화가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그리고 1일 2교대 3교대만 할 수 있어도 이것도 대규모화가 되고 요양보호사 가산을 최대한 쓰며 그 다음에 체계화가 돼 있다. 이런 경우에는 10점인 거예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8시간 근무하는 사람도 있고 뭐 이렇게 3교대 2교대나 뭐 여러 가지 혼재가 돼 있다 그러면은 7점. 그렇지 않은 경우는 3점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근무한다는 예시가 지금 나와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실제 이에 어디에 해당하는지만 확인하시면 되고요. 판단을 위한 척도로만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점수를 받기 위한 항목이다. 자, 선별 점수인데 어차피 우리 평가에서도 되게 중요한 내용이죠. 수급자의 생활 환경을 쾌적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유지하는가 10점입니다. 수급자가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는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을 유지하는지 점검을 하는데 수급자의 의복, 침구, 사용 물품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시설 내부를 정돈하고 파손되는 곳 없이 안전하게 유지하고 오염, 부적절한 환기 등으로 악취 없이 유지하고 물을 사용한 장소는 바닥에 물기 없이 유지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원래 평가에서도 보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거 10점 맞아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어려울 거 없죠? 청소 잘하시고 정리 잘하시고 보수 잘하시고 관리하시고 이러시면 되겠죠.
자, 수급자 그리고 보호자는 기관 이용에 만족하는가 10점 점수가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고객한테 잘하면 되죠. 보호자한테 잘하면 되죠. 상담 잘하시면 되고 돌봄 서비스나 이런 부분들 잘해주시면 되고 평소에 잘해주시고 이거 평가에서도 굉장히 다 많이 올라와 있는 내용이라서 이 부분은 만족도에 대한 부분을 중간중간에 자가 진단을 좀 해보시면 점수까지 다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자가 진단 현장 모니터링 결과가 일치하는가? 뭐 아니면 아니라고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모니터링을 했는데 아까 필수 지표에서 우리가 깎이는 게 있다. 뭐냐 3월 달에 배치 중에 필수 인력 배치가 제대로 안 돼 있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설명드리면 좋겠냐면 그냥 자진 신고하세요. 예. 자진 신고하시는 게 나아요. 한번 그 잘 생각해 보시면 자진 신고를 자주 하는 기관의 현지 조사가 더 잘 나올까요? 아니면 자진 신고를 잘 안 하시고 아예 나는 전혀 문제 없어 하는 곳을 찾아볼까요? 예, 전혀 문제 없는 곳에 가볼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데가 있으니까 쉽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현장 모니터링을 하는 것처럼 우리도 자가 모니터링을 제대로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런 영상을 찍어서 드리는 겁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는 이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을 이 부분은 좀 정확하게 하시고 만약에 우리 기관이 잘못했다 그러면 인정하세요. 그냥 네, 그게 더 나으세요. 돈이 들어가는 문제니까 제가 그거 결정까지 내려드리긴 어렵지만 저는 저희 파트너스 기관들은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 안전한 운영을 위해서 현지 조사나 이런 부분 할 때 할 얘기가 있기 위해서 예,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드려도 하실 분은 하시고 뭐 안 하실 분은 안 하시겠죠. 네, 여기까지가 요양원 그 배치 가산에 대한 지표였습니다.